자, 오늘은 TV 동물농장의 의뢰로 대구에 있는 7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레몬이네 집을 방문해서 합사 문제를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를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면은요, 꼭 한두 번은 합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 지내던 고양이들에게 갑자기 환경이나 관계의 변화로 합사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새로 들어온 고양이가 자리를 못 잡는다면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합사 문제와 고양이의 영역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합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고 해결하는 방법과 또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7마리 고양이들과 한 집에서 잘 지내다가 올해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아이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크림이라는 고양이가 무리에서 쫓겨나 수개월째 옷장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병력 분석지를 보내드려서 아이들의 상태와 집 구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집 구조를 보면요, 그리 넓지 않은 집에 7마리의 고양이가 지내고 있고요. 방과 거실, 화장실들이 일자로 쭉 늘어선 형태여서 고양이들에게 적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요, 한쪽으로 점점 밀리면서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까지 밀리기 쉬운 이런 구조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은 고양이가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요, 고양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무리의 수는요, 3마리, 최대 5마리 정도가 보통 한계입니다. 길냥이들조차도요, 이 숫자 이상의 무리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싸움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최적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7마리의 고양이가 수년 동안 평화롭게 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것은요, 보호자분들의 엄청난 노력과 정성으로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런 남자 보호자님의 부재로 이제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선 걱정되는 마음에 대구까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수개월 동안 옷장 속에서 먹고 자고 대소변마저 옷장 속에서 해결하며 생활한 크리미는요, 생각보다 건강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 보였습니다. 실제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조금 말랐지만 피모의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사람에게 친근하고 아마 생각보다 밝은 성격의 7살 고양이입니다. 아마도 집사분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돌봐주셔서 그동안 건강이 굉장히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7마리 고양이들이 잘 지내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남편분의 죽음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한 걸까요? 아이들은요,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동거인이나 동거동물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아이들도요, 우울하다거나 슬프다는 감정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남자 집사님의 갑작스런 부재에 고양이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실을 느끼고 또 상실에 슬퍼하거나 혹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런 보호자의 부재는요,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보호자와 동료로서 관계를 주고받던 고양이들에게도 역시 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 변화는요, 연쇄적으로 다른 고양이들과 관계에도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영역권 전체의 환경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즉,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또한 남은 보호자분의 슬픔, 이런 감정의 변화 역시요, 고양이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하고 또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보호자의 슬픔이나 불안, 우울 같은 감정을요, 고양이는요, 페로몬을 통해 느끼게 되고 또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갑작스런 보호자의 고양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혹은 애착, 혹은 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태도의 변화는요, 고양이들을 오히려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연구와 조사에서요, 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인간 동반자를 잃으면은요, 슬픔에 잠기며 삶의 변화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죽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런 부재가 이런 고양이의 불안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우울감, 불안감, 슬픈 감정이 고양이에게 영향을 미쳐 사람의 우울증과 비슷한 이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럼 크리미는 왜 옷장에서 못 나오게 된 걸까요? 정말 우울증 때문일까요? 아마도 크리미는요, 원래부터 어느 정도 불안증이 있는 이런 아이였을 겁니다.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였죠. 다른 고양이에게 곁을 잘 안 내주고 사람들과만 정신적인 교류를 즐겼던 이런 아이였을 겁니다. 원래부터도요, 다른 고양이들과 한 콜로니, 같은 그룹을 형성하진 애초에 못했고요, 따로 떨어져 대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공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요, 남자 집사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불안증이 더 심해지고 모든 환경이 갑자기 더 불안해지고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양이에게 하악질을 하며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무섭다고, 내게 더 다가오지 말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다른 고양이들 역시요, 갑작스런 남자 집사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지고 위기감을 느껴 영역 문제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콜로니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 크리미를 영역권에서 내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크리미는요, 다른 고양이들에게 밀려 점점점 고양이들의 주 생활용인 거실에서 밀려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옷방에 옷장 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과 물과 밥, 또 캣타워가 있는 영역의 중심권에서 다른 고양이를 피해 최대한 멀리 숨은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방에서 못 나오는 히키코모리가 된 거죠. 화장실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니 대소변을 모두 옷장 속에서 해결해야 하고요. 보호자분이 물과 밥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면요, 아마 결국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밀리다 보니 이젠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미도 또한 크리미를 내쫓고 영역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레모니도 모두 생존을 걸고요, 영역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내 고양이에게 이런 영역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내 고양이의 영역은요,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밥자리나 숨을 곳 혹은 올라갈 곳, 화장실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충분히 넓거나 이미 한 콜로니로 동료를 형성했다면요, 굳이 영역권을 놓고 다투지 않고 나눠서 잘 사용할 것이고요,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생존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영역권을 놓고 다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고양이가 평화롭게 실내에서 잘 지낸다는 의미는요, 영역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이거나 혹은 가족이 아니어도요, 그 영역을 그럭저럭 나눠서 싸움 없이 서로 공존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역시 고양이 합사 시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는요, 이 영역권을 잘 나누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영역은요, 물리적인 공간, 즉 넓이의 의미만이 아니고요, 고양이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포함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의 정성이나 사랑, 놀이 시간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역시 자원이니까요, 고양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갑자기 바빠져서요, 적은 시간만을 고양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요, 고양이들은 그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집은요, 크리미와 나머지 6마리의 고양이를 위해서요,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우선 크리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대소변 처리를 스스로 못할 정도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한동안은요, 항불안제 처방으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방묘문을 한 곳을 막아서 다른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는 크리미만을 위한 영역을 한동안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화장실과 숨숨집 그리고 물과 밥을 주셔야 합니다. 옷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크리미만을 위한 온전한 영역을 물리적으로 설정해 준 후에, 두 번째로 유리노프와 블랙라이트를 사용으로 영역 표시한 모든 페로몬 흔적을 청소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우고 집안의 모든 영역권들을 재설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고양이가요, 현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재설정 그리고 재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구석구석에 내 거, 내 부분, 내 공간, 내 영역, 내 자리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스크래치를 통해서 페로몬을 묻혀가지고 혹은 오줌을 싸서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이걸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실 공간의 자원을 늘리고요, 최대한 나눠서 재설치하는 겁니다. 캣타워를 늘리고 고양이가 다닐 캐더코 같은 길도 더 설치해 줍니다. 최대한 많은 공간, 동선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요, 더 여러 군데 설치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좁은 공간에 여러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제 역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페로몬 제제인 펠리웨이 프렌즈 같은 훈증기나 페로몬 컬러인 센트리 카밍 컬러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미를 위한 영역을 만들고요, 공간을 재설정해서 영역권을 다시 만들게 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한 고양이 간의 관계 변화를 유도해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크리미에게도 또 크리미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심한 레모니에게도요, 역시 항불안제 같은 약물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면요, 크리미의 공간을 열어서 아이들을 합치면서 이때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 크리미가 대면이라도 자신의 영역권을 어느 정도 지키며 생활에 간다면요, 그럭저럭 합사는 성공적인 거고요. 이때도 다시 한번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서 다시 옷장 속으로 숨는다면요, 그때는 크리미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입양해 보는 건 역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요, 저도 또 집사분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것입니다. 그나마 이 많은 아이들을요, 이 정도까지 정성스럽게 돌보며 문제없이 보호하신 집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도 안 된다면은요, 아이들의 행복과 또 본인 스스로의 삶의 질을 위해서요,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크리미, 레모니, 럭키, 블루, 베리, 하트, 그리고 치즈와 집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합사 문제와 갑작스러운 동거인의 죽음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환경을 바꿨는데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뛰어놀고 쉬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애들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데려가는 건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리고 네. 싶어서 좀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으시죠? 네,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다 제 자식들이니까 저는 끝까지 지켜낼 자신 있어요. 구독자들과 함께 그냥 집사님과 7마리 고양이 행복을 그냥 멀리서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